자, 우리 그럼 이제 체세포 분열부터 한번 시작을 해봅시다. 체세포 분열, 간기부터 보도록 하죠. 자, 간기의 모습이에요. 간기 때는 어때요? 자, 염색체 상태가 아니라 염색사 형태로 존재를 해요. 유전 물질이 이렇게 염색사 형태로 존재한다는 걸 좀 알아두셔야 되고요. 우리가 앞에서 봤죠? 자, S기의 DNA가 복제가 됩니다. 아까도 말했지만, 자, 이렇게 생겼던 내용물이 이렇게 두 개가 된다는 거, 두 배가 된다는 거, 두 배예요, 두 배. 두 개가 아니라 두 배가 돼요, 그냥. 이렇게 생긴 녀석이 양이 그냥 이렇게 증가를 하게 되는 겁니다. 염색체는 하나예요, 여전히. 그 하나 정도만 알아두시면 될 것 같아요. 자, DNA가 복제가 되고요. 중심체도 역시 다. 나머지 것들은 다 복제가 돼요. 여기서 하나 알아둬야 될 거. 그렇죠. 염색체가 관찰이 안 된다는 거. 자, 이때는 염색사 상태로 존재를 하기 때문에 염색체라는 게 관찰이 되지 않아요. 이 점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좀 잘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기 때는 염색체라는 게 관찰이 되지 않아요. 자, 우리 감기 G1, S기, 그리고 G2 이렇게 총 3단계로 있었는데요. 이 4단계 시기에는 어떠한 경우가 있어도 S기의 DNA가 복제가 됐죠. DNA. 자, DNA 복제가 일어나는 이 시기에마저도 염색체는 관찰이 되지 않는다는 거. 자, 감기 때는 염색체 관찰이 되지 않는다. 이 내용 다시 한번 머릿속에 잘 정리해 두시기 바래요. 나중 되면 헷갈려요, 이게. 문제에도 이걸 함정으로 내는 사람이 많아요. 염색체가 관찰이 되는 것처럼 이야기하는 데가 많은데 절대로 감기에는 염색체는 관찰되지 않는다는 거 머릿속에 꼭 넣어 놓으셔야 됩니다. 정리 잘 해주시기 바래요. 자, 그리고 나서 이제 우리 핵분열기에 대해서 볼 거예요. 자, 전기에 대해서 먼저 보게 될 건데요. 자, 전기 때 그림을 50도로 보니까 어때요? 염색체라는 게 보여요. 자, 분열기, 전기. 우리는 체세포 분열이니까 우리는 체세포 분열 전기라고 많이 표현해요. 자, 체세포 분열 전기 때 처음으로 염색체가 관찰이 가능합니다. 자, 이때 관찰되는 염색체가 어떤 거다? 이거 아니에요. 이거는 하나짜리고요. 양이 2배로 증가한 이런 형태의 염색체가 이때 드디어 관찰이 가능합니다. 이때 시기가 되면요, 이렇게 생긴 염색체가 관찰이 가능해요. 이 시기 때 바로 이렇게 생긴 염색체 양이 2배로 증가한 두 개의 염색 분체가 존재하는 염색체가 바로 이때 관찰이 가능하게 되는 겁니다. 이때 보면 그 다음에 특징 중에 하나가 뭐냐면 핵막과 인이 사라져요. 이제 핵막과 인이라는 녀석이 왜냐면 핵막이 여기 이렇게 존재하잖아요. 그럼 양 옆으로 이동할 수가 없잖아요. 이동을 하는 과정이 필요한데 그때 막으로 둘러싸고 있어요. 그럼 이동이 불가능하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때는 잠시 핵막이 풀어지게 됩니다. 사라지는 건 아니고 실제적으로 좀 구성이 이제 풀어지게 되는 거예요. 자, 풀어지게 된다는 게 정기적인 모습이 되게 된다는 거 알아두시면 되고요. 자, 중기 때는 어떤 현상이 일어나냐면요. 자, 이렇게 형성이 됐어요, 염색체가. 그럼 이 녀석이 그냥 있냐? 아니에요. 자, 세포 이 중앙배열. 우리 중앙배열. 이 부분을 우리 중앙면이라고도 하고요. 이 부분. 중앙이라고 하기도 하고요. 적도면이라고도 해요. 우리 지구와 비교해서 적도한 가운데 있다 해서 적도면, 흑인 중앙배열, 중앙이라고도 중앙면에 배열이 된다고도 합니다. 혹시 뭐 시험 문제에 적도면 이렇게 많이 나와도 헷갈리지 마시라고 적도라고 적어놔줬어요. 자, 이렇게 됐을 때 어떻게 되냐? 중앙에 이렇게 배열이 돼요. 그러면 어떤 특징이 있냐? 중기 때는 가장 큰 특징 중에 하나가 뭐냐면 염색체를 관찰하기 가장 좋은 시기가 바로 중기예요. 왜냐면 이때 중앙에 한가운데 모여있기 때문에 관찰이 제일 쉽습니다. 근데 쉬운 만큼 뭐도 있냐? 가장 짧아요, 시간이 짧아. 언제에 비해서 짧냐? 분열기 4단계에서 비교했을 때 적도면의 배열하는 시기가 가장 짧습니다. 관찰은 가장 쉽지만 그만큼 또 짧은 시간 동안만 배열이 되어 있다는 것도 하나 정도 알아두시면 돼요. 자, 이런 상태예요. 지금 우리 아까 이 잘생 이 염색체가 여기 있다가 여기서 형성이 됐어요. 아까 전기 때는 그러다가 이제 가운데로 이동을 한 상태가 되는 겁니다. 이때가 지금 이 적도면에 이렇게 배열이 된 상태예요. 이게 이렇게 적도면에 배열이 되어 있고요. 자, 후기가 되면 어떤 현상이 일어나는지 같이 또 보도록 하죠. 자, 후기가 되면 적도면 얘기 있었죠. 그러면 우리 방추사라는 녀석이 있어요. 이 방추사는 우리 아까 선생님이 잠시 설명 안 하고 갔는데, 자, 이 방추사는 이 중심체라는 녀석이 양극으로 이동한 다음에 여기서 실 같은 녀석이 나와요. 그 녀석을 우리는 이 방추사라고 해요. 중심체에서 형성이 되는 녀석인데요. 그 녀석이 이
방추사라는 녀석입니다. 하나의 실 같은 녀석이에요. 이 실 같은 녀석이 어떻게 하냐면요. 자, 여기 결합이 돼 있어. 이미 결합이 돼 있는 상태예요. 방추사는 원래 형성이 되어 있는 게 전기 때 형성이 돼요. 근데 선생님이 깜빡하고 설명 넘어와 버린 것 같아서 다시 한번 설명하는 거예요. 자, 이렇게 돼 있는데 여기 이렇게 딱 연결해요. 양 옆을 이렇게 딱 잡아줘요. 두 개를. 자, 이 하나의 염색체 양 옆을 딱 잡아요. 그리고 나서 점점 줄어들게 됩니다. 길이가. 그러면서 어떻게 되냐면 이걸 양 옆으로 이렇게 끌고 가요. 양극으로. 이게 후기예요. 후기. 자, 적도면에 배열했던 염색체를 양극으로 이렇게 끌고 가는 게 후기가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후기의 특징을 보면 양극으로 이동을 해요. 자, 양극으로 이동할 때 어떤 상태? 자, 우리 이거 염색체죠. 염색체는 두 개의 염색 분체로 구성됐다고 설명했었죠. 복제된 녀석이 염색 분체라고 했었어요. 그래서 어떤 게 복제된지 모르기 때문에 둘 다 염색 분체라고 부른다라고 했어요. 이 염색체가 양극으로 이동하는데 어때요? 하나씩으로 나눠졌죠? 염색 분체 상태로 양극으로 이동한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때 키포인트는 바로 이 염색 분체 상태로 양극으로 이동을 한다. 이게 체세포 분열 후기의 특징입니다. 자, 체세포 분열 후기 때는 이렇게 염색 분체가 양극으로 이동을 하게 되고요. 말기가 되면 어떤 현상이 일어나냐면요. 아까 사라졌던 핵막과 인이 다시 나타나요. 핵막과 인이 나타나. 핵막이 나타나는 이유는 그죠? 양극으로 이동했으니까 이 다시게 또 딴 데로 도망가면 안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핵막으로 보호를 해주게 되고요. 이렇게 딱 감싸서 구획화 시켜주게 되고요. 그리고 나서 아까 봤던 우리 세포질 분열. 지금 이거는 동물세포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함입이 일어나는 현상을 보고 있죠. 지금 양 옆에 이렇게 허리가 들어가는 모습. 이렇게 해서 두 개의 세포가 형성이 되게 되는 겁니다. 자, 여기서도 역시 특징이 하나 있죠. 뭐냐면 자, 염색체 형태였어요. 말기 때는 염색체 형태다가 세포질 분열까지 다 일어나고 나면 이렇게 염색사 형태로 다시 풀리게 됩니다. 풀리게 된다는 것도 좀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선생님 봤을 때는. 자, 이렇게 해서 말기까지 체세포 분열 전기, 중기, 후기, 말기까지 설명이 다 끝났어요. 자, 우리 이 체세포 분열 전기, 중기, 후기, 말기에 대해서 방금 봤는데요. 다시 한번 잠시 앞으로 가서 천천히 다시 한번 보도록 하죠. 자, 전기예요. 전기 때는 처음으로 염색체라는 녀석이 관찰이 가능한 시기가 바로 체세포 분열 전기 때 염색체라는 녀석이 가능하다. 자, G2기까지 자, 우리 G2기에 대해서 배웠었죠. 자, 이 G2기 때까지는 염색사 형태예요. 이 염색사 형태에 있다가 이 녀석이 전기로 넘어가면 비로소 염색체가 된다는 거. 염색사였다가 염색체로 된다는 거. 이 점 꼭 알아두셔야 돼요. 헷갈리시면 안 돼요. 몇 번 강조합니다, 선생님. 자, 이거 알아두셔야 되고요. 자, 이때 방추사와 동원체. 아까 선생님이 깜빡하고 넘어간 거죠. 동원체가 뭐냐면 여기 중간 이 동그란 녀석 있죠. 이 녀석이 동원체예요. 아까 선생님이 만든 이 염색체 사이에서 이 동그란 부분, 이 부분을 동원체라고 합니다. 동원체는 어떤 역할을 하냐면요. 방추사와 결합해지는 부분이 동원체예요. 어쩌보면 고리라고 보시면 돼요. 방추사가 왔는데 염색체 어딜 연결해야 될지 몰라요. 어딜 끌고 가야 될까? 근데 딱 보니까 동원체랑 고리가 하나 있어요. 아, 저기에 연결해서 끌고 가면 되겠다. 연결해서 끌고 가는 부분이 바로 동원체가 됩니다. 그 점도 하나 정도 알아두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중기예요. 중기 때는 적도면에 이 형성된 염색체가 적도면에 나란히 배열이 됩니다. 자, 이런 염색체가 이렇게 배열이 돼요. 자, 이때는 어때요? 자, 이게 두 개가 지금 서로 상동 염색체예요. 상동 염색체가 이런 식으로 배열이 됩니다. 이렇게 적도면에 배열이 돼요. 그죠? 상동 염색체죠? 서로 달라요. 여기 자세히 보시면 여기는 잘생이고요. 여기는 질생이. 아, 선생님 이렇게 잡아야 되겠네. 이렇게. 괜히 힘들게 잡아서 좀 고생을 하네요. 자, 보세요. 자, 여기는 잘생이죠? 여기는 질생이에요. 다르죠? 크기와 모양은 같아요. 이렇게 딱 겹치면 겹쳐져요. 근데 안에 대립 유전자가 약간 다른 녀석이에요. 다른 녀석이라는 거 좀 알아두시면 되겠고요. 상동 염색체, 이 상동 염색체가 적도면에 이렇게 딱 배열이 돼요. 적도면에 딱 이렇게 배열이 되면 이런 식으로 배열이 돼요. 적도면에 이런 식으로 배열이 돼요. 이런 식으로 배열이 돼서 양극에 이제 후기가 되어서 양극으로 이동하게 되죠. 이런 식으로 끌려가게 되죠. 그러면 이때 이렇게 하나씩 끌려가게 되는 겁니다. 이렇게. 자, 하나씩 끌려가면 어때요? 여전히 새로 생성된 세포에는 이렇게 상동 염색체 존재하죠. 그 점도 좀 알아주셔야 될 것 같아요. 이렇게 해서 염색 분체 상태로 끌려간다는 거. 체세포 분열 때는 염색체가 염색 분체 상태로,
자, 알아두셔야 돼요. 이것도. 자, 염색체. 자, 우리 염색체가 형성이 되잖아요. 이 염색체가 염색 분체 상태로 나눠져서 이동을 한다는 거. 이 염색 분체 상태로 이동을 한다는 것도 알아두셔야 되는 내용입니다. 염색체가 염색 분체로 나눠져서 양극으로 이동을 한다는 거. 그리고 나서 말기 때 이제 세포질 분열까지 일어나면서 하나의 세포가 분열을 해서 하나의 세포, 1모세포, 1모세포가 분열을 해서 두 개의 딸 세포가 형성이 되는 거예요. 이렇게 형성이 되게 된다는 거. 지금 보면 선생님 이해가 안 갔어요. 아니 선생님 이걸 깔끔하게 다 정리 놓으면 되지 왜 이렇게 따로따로 다 적습니까? 이건 지금 설명하면서 적다고 이렇게 적는 거고요. 정리는 다시 하면 되는 거니까요. 자, 이렇게 해서 체세포 분열 때 전체적인 변화를 좀 보죠. 자, 어떤 변화냐면요. DNA의 상대적인 양이에요. 자, DNA의 상대적인 양이란 말은 뭐냐면 말 그대로 상대적이에요. 절대적인 게 아니라 이 녀석이 전체 양을 다 재서요. 그냥 1이나 2로 표시를 하는 상대적으로. 뭐 만약에 이게 DNA 양이 100이다. 100일 때 우리는 이걸 2로 표시한다. 그런 식이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시작을 그냥 2로 잡습니다. 자, 2로 잡았고요. 그래프를 3으로 보죠. G1기, S기, G2기예요. 자, 우리 이쪽으로 잠시 이동할게요. 자, G1기 때는 염색사 형태예요. 자, 그림은 여러분들 알아보기 쉽게 DNA 양을 알아보기 쉽게 지금 염색체 형태로 나타냈지만 실제적으로 이때는 염색사. 자, 이 염색사 형태는 언제나 G1기부터 G2기까지 이때까지가 다 염색사 형태예요. 절대로 알아주시기 바랍니다. 자, 이렇게 있는데 S기 때 DNA 복제가 일어나죠. DNA 복제가 일어나는 게 S기예요. S. DNA 복제가 일어나기 때문에 양이 2였어요. 여기까지는 2요. 2다가 DNA 복제가 일어나기 때문에 양이 증가하는 그래프가 그려집니다. 하나 알아둬야 될 게 뭐가 있냐면요. 자, S기는 DNA 복제가 일어나고 있는 시기예요. 그렇기 때문에 DNA가 복제되는 시기고요. 자, 이때는 세포 양이 DNA 양이 여기서 일어났어. 이렇게 2에서 4로 이동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복제가 딱 끝난 상태가 아니에요. 그거 하나 정도는 알아주시기 바랍니다. 자, 보면 알 수 있겠지만 자, 그 끝까지 왔죠. 그래서 G2기로 들어가면 그때 완전히 다 끝이 납니다. DNA 복제가 됐을 때요. 이런 식으로 된다는 거, 증가한다는 거. 이런 내용을 왜 말하냐면요. 이걸 나중에 세포, 여러 세포, 분열 중인 세포를 가지고 이야기하는 그래프가 하나 나와요. 이런 그래프가 하나 나오는데요. 어떤 그래프냐면 이게 잘못 그렸네. 좀 더 높게 그려야 되는데. 이렇게 그리고 이렇게 그려지고 이렇게 그려지는 그래프가 나와요. DNA 상대량을 여기다 써줘요. 2하고 4. 여기는 세포 수가 되고요. 이걸 가지고 G1기, S기, G2기를 나눠줘야 돼요. 자, 어때요? 두 개, 지금 이게 감기 상태에서 초기 양이 2예요. DNA 상대량 2예요. 그러면 2가 있는 여기가 G1이 되겠죠? 그리고 나서 4인 여기가 G2가 되게 되는 거예요. S기는 왜 4에다가 안 써주냐면요. S기는 DNA가 복제되고 있는 시기이기 때문에 그 중간값인 여기에 바로 이 S기를 2하고 4 사이에 여기에 있는 걸 S기라고 써주게 되는 겁니다. 이런 그래프에 대해서 좀 많이 나와요. 요즘 그래프 문제가 바뀌다 보니까 그에 대해서도 좀 알아두시기 바래요. 알아두시라고 지금 이야기를 하면서 이런 내용을 써봅니다. 자, 그리고 나 G2기가 되면 이제 분열 준비. 자, 검사예요. 검사. G2기 때는 검사예요. 검사. 확인해야죠. 복제가 됐나 안 됐나? 복제됐으면 완료가 됐나 안 됐나? 이걸 다 해서 이제 분열이 일어나도 되나 안 되나? 자, 검사에서 오케이 하면 이제 넘어가게 되는 거예요. 이때부터 바로 우리가 알고 있는 염색체 형태가 바로 이때부터 관찰이 가능하다는 거 좀 알아두시라고 지금 표시해놨어요. 여기는 염색사예요. 분열기에 들어가야지만 염색체가 관찰이 가능하다는 거 좀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전기 때 처음으로 염색체가 관찰이 가능하고요. 중기 때는 적도면에 배열된다고 했어요. 기억나죠? 그래서 후기 때는 염색 분체 상태로 갈라진다고 했습니다. 이런 상태예요. 이런 상태. 간단하게 그릴게요. 그냥. 자, 전기 때는 이런 형태로 그려져 있어요. 염색 분체가 두 개의 상태로 있고요. 후기 때는 양극으로 각각 이런 형태로 끌려가게 됩니다. 이렇게 염색 분체 상태로 이런 식으로 양극으로 이동을 하게 되는 거예요. 아까 선생님이 이거 했었죠? 이거 우리. 자, 전기 때는 이런 식으로 형성이 돼요. 전기 때는 중기 때 중앙면에 배열이 되고요.
후기 때는 양극으로 이렇게 염색 분체 상태로 이동을 한다는 소리예요. 이걸 왜 이렇게 강조하냐면요. 우리가 지금 이제 체세포 분열 배우잖아요. 이거 배우고 나서 감수 분열이 있어요, 뒤에. 이 감수 분열에 이 내용이 굉장히 중요하게 나와요. 왜 염색체, 염색 분체, 선생님 왜 이렇게 염색체, 염색 분체를 강조합니까? 체세포 분열은 괜찮아요. 체세포 분열은 솔직히 말해서 괜찮은데 감수 분열 때 이게 좀 이제 헷갈리는 내용이 되게 되는 겁니다. 그럴 때 지금부터 이렇게 강조를 하면서 아예 생각을 나누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 이제 감수 분열에 대해서 또 배울 텐데요. 그 내용 배우면서 한번 또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죠. 자, 이렇게 나눠진다는 거 알아두시고요. 이렇게 말기까지 와서 이제 말기 때 세포질 분열이 일어난다는 거. 자, 동물 세포일 때는 만입, 함입 혹은 함입이 일어난다고 했고요. 식물 세포일 때는 세포판 형성, 세포판이 형성된다라고 수업을 했었습니다. 이 내용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잘 정리해 두시기 바래요. 자, 우리 이렇게 하고 나서 보니까 이런 그래프가 그려진다. 이 그래프도 실제적으로 여러분 굉장히 시험에 많이 나오는 그래프예요. 머릿속에 잘 넣어두시기 바랍니다. 세세포 분열 이런 식으로 그려진다는. 왜 말기 때 이게 이렇게 양이 딱 두 개로 끊어진다고 나타내냐? 자, 이동은 후기 때 일어나요. 이동 후기 때 일어나는데 말기 때 세포질이 분열되게 되면서 아예 두 개의 세포로 나눠지기 때문에 말기 때 이렇게 DNA 양이 절반으로 반감된다라고 써놓게 되는 겁니다. 이 점에 대해서 다시 한번 정리 잘 해주시기 바래요. 자, 이 체세포 분열에 대해서 그러면 이제 의의를 한번 다시 봐보죠. 스타일 많이 들어오니까 잠 지우고 우리 내용 같이 보도록 하게요. 자, 지워보죠. 자, 이런 내용이 써져 있어요. 뭐냐면 체세포 분열 의의. 자, 첫 번째 체세포 분열은 처음에 선생님이 앞에서 설명했지만 생장이에요. 생장. 세포 수가 증가해서 몸집이 커지는 거예요. 우리 코끼리 같은 녀석들 있죠. 사람도 엄청 크죠. 그 녀석이 왜 크냐면요. 세포 하나가 큰 게 아니라 세포 수가 많은 겁니다. 세포 하나가 이만큼 커지는 게 아니라 세포 수가 쪼물쪼물쪼물하게 엄청 많이 생겨서 세포가 커진다는 거. 그리고 재생이 있어요. 재생. 뭐냐면 아까 말했던 선생님이 상처 나면 그분 살이 파였다가 다시 살이 메꿔주죠. 그게 바로 재생이에요. 상처가 생기거나 손상한 뒤에 세포 조직이 새로 생겨나는 게 바로 재생이 되게 되는 겁니다. 자, 그 다음 나오는 게 기관의 기능 유지예요. 뭔 말이냐 이게? 자, 읽어보죠. 각 기관의 기능을 유지하기 위해 필요한 새로운 세포를 만든다는 거. 즉, 각 기관별로 각 필요한 녀석들이 있을 거예요. 그 녀석들이 만들어내는 거죠. 우리 가장 간단한 얘기가 이거예요. 피 있죠, 피. 적혈구랑 백혈구. 그 녀석도 하나의 다 세포들이에요. 세포들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기관이 유지되기 위해서. 자, 이 기관 우리 뒤에서 나중에 배울 건데요. 피가 섞여있는 녀석은 피는 결합 조직에 속하고요. 나중에 이제 순환계 쪽으로 같이 보게 될 거예요. 그때 같이 알아보도록 하고요. 기능 유지도. 자, 세세포의 생장, 재생, 기관의 기능 유지 이렇게 나눠진다는 거 이 정도만 알아두시면 될 것 같아요. 우리 그 다음으로 이제 뭘 해야 되냐면요. 체세포 분열 다 했어요. 다 하고 나면 어려운 이 감수 분열이라는 녀석이 나와요. 우리 감수 분열 이제 자세히 좀 알아볼 텐데요. 이것도 잠시 쉬었다가 계속 이제 연결해서 우리 수업을 하도록 하죠.